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 리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리스를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지, 또 금융 리스는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운용 리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금융 리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금융 리스는 이렇게 발생을 시켜도 할부처럼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보시던 아니면 뭐 네이버를 뒤지시던 어떠한 이런 금융 리스에 대해서 정확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획일화된 내용들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견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이사가 금융 리스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리스의 견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편을 보시면, 영상 이전 편을 보시면 이제 포르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운용 리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카페를 보셔도 되고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 영상을 찍는 목적 자체가 카페의 회원님들, 정회원분들께서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을 좀 많이 공부를 좀 하십시오라고 글로 써왔던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건.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융 리스를 터트린다, 금융 리스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은 왜 금융 리스를 쓰는 것이 좋으냐부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 리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잘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금융 리스를 나는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여유가 많으셔요. 여유가 많으시고 차가 또 여러 대가 있으셔. 그런데 이 고가의 차량들 또한 나의 자산이 되어서 자꾸 재산세가 늘어나게 되고,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많이 지출되게 되는 우리 건보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기본 세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좀 이런 세금을 좀 많이 안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산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이용은 하되 나의 소유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금융 리스를 터트리시는 분들을 보면 고가의 차량들을 좀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11 터보 S 까브리올레, 뭐 옵션을 넣으면 당연히 3억대가 넘어가고 뭐 좋은 차량을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금융 리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내이다 보니 그냥 깡통 견적인 2억 8,51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견적서예요. 우리가 이제 견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 이 왼쪽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과치가 나와 있는, 흔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견적서는 이 좌측에 있는 이 내용들만 받아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측은 견적을 산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력을 하는 입력값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어떤 입력값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 포르쉐 외쪽으로 많은 차량들이 있죠. 전부 모든 차량, 모든 브랜드의 금융 리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차종은 911
까레라 4 GTS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911 터보 S 까브리올레. 자, 그러면 차량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2억 8,510만 원. 그리고 지금은 아주 디폴트하게 리스 기간 60개월로 잡았고요. 선수율은 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를 안내 드리기 전에 이 금융리스는 무엇이냐? 할부랑 똑같습니다. 단 등록 명의가 리스사에 있느냐 아니면 금융리스를 발생시키셨지만 고객님한테 있느냐, 이용자에게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차량들을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더 재산을 늘려나가거나 또는 내가 좀 더 뭔가 우리 회사 법인으로 이 차량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리스사로 명의를 가져가고 그냥 이 고급 차량을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때 선수율 빵이었을 때 할부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그냥 월 납입료가 525만 600원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사시겠죠. 그래서 금융리스로 이렇게 발생시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제 김이사하고 금융리스 상담을 하시고 금융리스를 터뜨리시는 분들은 이 선수율을 최소 90% 가져가십니다. 최소 90%. 자, 그러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냥 2억 5,659만 원에 대한 선수금을 그냥 다 냈어요. 차값을 다 낸 거야. 차값을 그냥 다 낸 거야. 그냥 리스 신청 금액이 나머지 금액 2,851만 원을 처음에 이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를 3천만 원 안 되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월 납입료가 어떻게 돼요? 52만 5,100원. 이 정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시게 되는 거예요. 등록세, 그리고 뭐 취득세 있고, 그죠? 뭐 등록 비용 합계가 1,814만 2,720원. 근데 지금 제가 공채를 입력을 안 했죠? 네, 공채가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채 부분은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계산서가 딱 발행이 돼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마친 후에 이 공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점을 잡지 않고 그냥 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고 전에 선수율이 있는 2억 5,659만 원, 또 등록 비용인 합계금 1,814만 2,720원이 들어가 있는 2억 7,473만 7,720원이라는 돈 플러스 공채가 들어가요. 그죠? 자, 이 금액이 들어간 것을 처음에 선수금으로 넣으셔야, 초기 비용으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김이사는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 하나 안내를 드릴게요. 자, 리스 신청 금액이 2,851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금융을 터뜨리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지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흔히 뭐 이제 큰 카페들 가서 보시면 뭐 우리가 수수료를 뭐 1P, 2P, 3P 이런 P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용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법인이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1을 딱 집어넣고 움직이면 월 납입액이 움직이게 돼요. 월 납입액이 딱 넣으면 월 납입액이 살짝 올라가죠. 뭐냐면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28만 5,100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수수료에서 세금을 떼고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리스를 발생시키는데 네가 무슨 수수료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많은 일들을 해드리죠. 자, 일단 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수수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 견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911 터보 S 까브리올레 포르쉐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벤츠 S 클래스라면 변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차량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1억 6천이다. 1억 6천이다. 거기에 선수율 90%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60개월을 빵 발생시켰다. 29만 4,700원을 내시면 됩니다. 60개월 동안. 리스 신청 금액은 1,600만원. 그러면 제가 여기다 1피를 집어넣어도 16만원. 16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제하고 저한테 제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게 되겠죠. 자, 자꾸 이 수수료가 1피였을 때 얼마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빵이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김이사가 이렇게 빵이라는 견적을 말씀을 드렸고 김이사하고 금융리스에 대해서 딜을 하시고 김이사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케어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김이사가 딜을 할 거예요. 어떤 딜을 할까요? 여기는 제가 0.1, 0.2, 0.3도 집어넣지 않고 빵으로 견적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왜? 그래야 금리적으로 이득을 보시니까. 사실상 1,600만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의 차이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3을 넣게 되면 5.22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1을 넣었을 땐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0.41 정도 움직여요. 하지만 이 부분마저도 워낙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니 저는 빵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뭐 금리 다 보이고 뭐 리스사 다르다고 해서 이 금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리스사들마다 금융리스를 발생시키는 그 금융리스사들마다 금리가 4.0, 4.1, 4.2, 4.3 스타트, 3.9 하는 곳도 간혹 있긴 한데 일단 금리가 너무 또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다?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페널티가 크다. 그러니 그런 부분의 리스사들은, 그런 안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리스사들은 어지간하면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제가 공채를 한번 만졌죠. 자, 대략 우리가 부산 등록을 할 거니까 2000cc 이상으로 했을 때 58만 1810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 전 납입 비용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우리가 60개월 동안, 그러니까 즉 5년 동안 매년 자동차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대 비용이 보시면 자동차세를 김이사는 지금 미포함으로, 디폴트하게 미포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세를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차세 포함으로 해서 월 납입액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내셔야 되는 자동차세라고 하면 매달 쪼개서 내시는 게 편한지, 아니면 요거를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 리스료에 포개져서 조금 큰 액수로 내는 게 좋으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저는 김이사는 무조건 그냥 웬만하면 월 납입액에 매달 나누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아무리 여유가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지출을 매달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매달 똑같은 금액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딱딱딱딱딱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할이 돼서.
그런데 자동차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달은 많이 나가고 어떤 달은 적게 나가고, 그죠? 1년에 2번 또는 1번이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에 대한 산출하기가 어려우시니, 계산하시기가 어려우시니 그냥 매달 그냥 이렇게 월 납입액에 포함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동차세가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거는 국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금리 또는 어떤 회사 이익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정해져 있는 자동차세가 항상 이렇게 나뉘어서 나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인지하시고 편안하게 자동차세는 넣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융 리스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좀 더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 금융 리스는 뭐다? 할부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이 금융 리스를 이용해서 구입하게 되는 차량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리스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고객님 명의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 리스는 어떨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으냐? 보니까 금리가 4.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 8천, 9천, 뭐 1억에서 뭐 원하시는 차량이 뭐 3억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량들에 대한 할부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부 금리를 받아보니까 4.9, 뭐 BMW, 벤츠, 무이자가 아닌 고가의 차량도, 무이자 프로모션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가의 차량들은 금리가 세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등록 명의를 어디로 가져간다? 고객님 앞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금리를 싸게 가져간다. 금융 리스로. 할부랑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금융 리스다, 운용 리스다, 리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할부랑 똑같은, 금융 리스는 할부랑 똑같으니 금리를 센 견적을 받으신 분들은 김이사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금융 리스를 터뜨리시면 돼요. 그러면 초금리로 가져가시잖아. 그죠? 김이사가 할부 견적 낼 줄 몰라서? 할부 견적 낼 수 있죠. 그런데 금리가 어때요? 좀 높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융리스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리스를 좀 팔아야 되는데, 이 금융리스 부서가 실제로 금융리스를 누가 광고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금융리스가 많이 안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사들마다 금융리스는 금리가 낮아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할부는 어떻게 돼요? 할부는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집어넣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광고를 많이 하고, 할부는 굳이 무슨 설명을 안 해도 할부입니다 그럼 다 알아듣잖아. 그리고 광고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리가 높죠. 또 저처럼 이렇게 견뎌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수수료를 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금융리스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당연히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수료를 넣을 수도 있으나, 수수료를 넣는 순간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 수수료를 안 넣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김이사는 합니다. 왜? 이제는 알 거 좀 아시라고. 전 국민이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할부, 장기 렌트, 빵 견적을 다 알 때까지 김이사는 계속 영상도 찍고 카페에서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리스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일리카로 파나메라를 타고 계세요. 또는 S클래스 또는 E클래스를 타시고 계셔. 데일리카로. 그런데 가끔 내가 캠핑을 다니고 싶어. 근데 차량을 좀 알아보니까 싼 건 좀 별로고 렌즈로버 좀 타고 싶어. 캠핑 다닐 땐 뒤에다가 포트도 좀 딱
싫고 트레일러에다 보트 좀 얹고 좀 쫙 가고 싶어. 근데 보트 사는 것도 그쵸? 뭐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 좀 내가 타보고 싶은 거 좀 보니까 뭐 2억 3천 뭐 정도 돼. 아니면 1억 8천 정도 해. 그러면 이 차량 이미 나는 다른 데일리카 또는 뭐 법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세금을 조금 혜택을 보려고 운용 리스로 빵빵 터트려서 지금 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좀 뭐 소득공제 받고 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차가 또 사고 싶은데 이거를 또 그냥 운용 리스 발생시켜서 뭐 월납임료 세게 내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 나는 돈 좀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할부인데 내 명의로 좀 안 가져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금융 리스를 쓰시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 좀 전까지는 제가 90%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뭐 형편에 의해서 선수율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얼마를 발생시키냐면 그냥 뭐 한 1000 정도만 발생을 시키시죠. 1000 정도. 그죠? 예. 1000 정도만 발생을 시키시고 타시는 거예요. 맞추면 되잖아. 그냥 우리가 뭐 93%를 넣을까요? 안 되네. 94? 94 정도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월 납입액 싸지? 내 명의로 안 가지고 있지.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은 많은 착각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운용 리스를 타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득을 보시고 그 다음 보증금을 많이 넣었을 때 운용 리스에서 보증금을 많이 넣었을 때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놔야 0.5에서 1.1 정도의 이자가 붙는데 보증금을 넣었더니 그거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더라. 뭐로? 리스료로. 그러면 그만큼 내가 이자 받고 있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운영 리스를 터트릴 때는 그러한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터트리시고요. 금융 리스는 여러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으시면서 이 차량들에 대한 재산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을 나는 안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똑똑하게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나는 이 차량을 편안하게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융 리스를 터트리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또 올리면 또 뭐 난리가 나겠죠. 그쵸? 이제는 금융사,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사 에이전시를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김이사는. 자, 이 업을 이미 뭐 8년 넘게 9년 정도를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는 이 업을 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내거나 이 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군은 아니다. 그래서 영업사원 한참 하다가 뭐 40살 좀 넘어서 이제 영업사원을 못하니까 금융 에이전시를 하겠다고 돈 비시는 분들 많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3개월 만에 쪽박 차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크게 법인을 운영하던 회사들도 뭐 200명씩 데리고 있던 이런 자동차 금융 회사들도 전부 다 망했고요. 지금 뭐 1억 5천씩 광고비 쏟아 부어야 1억 5천 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이런 데들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 광고비 쏟아붓지 마시고요. 유튜브 뭐 편집하고 유튜브 뭐 좀 한다고 광고비 쏟아붓지 마시고요. 예, 그냥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아시죠? 프로모션 갖고 어그로 끌으셔갖고 광고를 벌으시면 돼요. 국민들 등치는 거죠, 그게. 왜? 최고도 없는데 프로모션 좋은 것만 잔뜩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치시면 돼요. 사기치는 거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해서는 이제는 자동차 금융사를 운영한다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이 사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은
좀 김이사는 말리고 싶습니다. 김이사처럼 굉장히 많은 고객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전시장 또 AS 센터까지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어떠한 이런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파생 상품들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다 해드리고 고객님들이 행복하게 출고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김이사는 조금씩 굉장히 조금씩 한 대당 8만 원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수익성 제로입니다. 이제는 그만하시길 바라고, 또 이 영상 속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원님들 또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발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눈탱이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자, 눈탱이를 칠 수가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는 진실만을 안내하고 있는 업체를 찾으셔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운용리스, 금융리스, 장기렌트 할부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속일 수가 없이 음지에 있는 것들을 양지로 다 끌어올렸으니 이제 장난질은 그만입니다. 그만. 이제 장난질 끝. 이제는 액면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금융리스에 대해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